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 그려진 인물 위에 액세서리 등을 추가할 때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을 그리고 난 뒤에 뭔가 허전하고 심심해 보일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도 이대로 완성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액세서리를 추가를 해주면은 훨씬 더 인물의 느낌이 풍부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를 추가할 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 원래 그려져 있던 그림에서 실루엣의 변화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지금 이거를 껐다 켰다만 하더라도 실루엣이 상당히 달라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물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캐릭터를 그릴 때 친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렸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까 좀 이쁘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좀 꾸며서 나가는 그런 상황을 설정하고 그렸었습니다. 근데 애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친한 친구들이니까 약간 심플하면서도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액세서리를 추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설정하고 인물 위에 액세서리를 추가해야 할 때 주의할 점은 원래 인물을 그렸던 시점과 그려질 액세서리의 시점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인물이 이렇게 있는데 모자를 그린다고 한다. 근데 인물은 지금 이렇게 서 있고 머리에 밑면이 살짝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모자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정면으로만 그려져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몸에 얹어진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점에도 유의를 해야 되지만 인체의 부피나 굴곡에 따라서 액세서리도 같이 따라서 형태를 바꿔줘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모자를 그린다 한다면은 살짝 이마가 보이고 베레모를 썼다 치면은 이렇게 인물의 머리가 돌아가는 것과 시점과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피 같은 것들도 생각해서 그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아까 보셨던 가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끈이 달려서 그 끈 끝에는 가방이 달려있잖아요. 보통 핸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제 가방이 달려있는 거는 인물의 허벅지 근처예요. 그러면은 여기 머리에 있던 것보다 더 아래에 있으니까 지금 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방 같은 경우에도 윗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시점을 맞춰서 그려야지 어색하지 않겠죠. 시점을 맞추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라면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다라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액세서리를 추가할 때는 좀 크게 넣는 것들이 효과가 좋아요. 이런 목걸이가 보통은 더 많죠. 현실에서는. 제가 아까 추가한 것들을 보면은 다 큼직큼직하죠. 목걸이도 사실은 다른 액세서리 가게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까지 큰 목걸이를 찾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보통 액세서리점에서 파는 목걸이의 보석이라든지 줄 길이라든지 이 정도가 오히려 현실에서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림에서는 너무 현실에 있는 그 사이즈만 고집하다 보면은 또 오히려 별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내 시야에 다 들어오게 그림을 축소해놨었을 때 액세서리 추가한 게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또 아깝잖아요. 이왕 추가해서 그리는 거면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편이 아무래도 그림에도 더 좋겠죠. 그래서 액세서리를 그린다 하면은 되도록이면 더 큼직큼직하게 그려주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액세서리들을 추가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무리 작업이 바로 그림자를 추가해주는 겁니다. 예쁘게 액세서리를 추가해 놓고서 그림자들을 빼먹으면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고 붕 뜬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꼭 다 추가해 주시고 난 뒤에는 그림자도 같이 추가를 해주세요. 모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씌워져 있는데 공간 없이 딱 붙어 있으니까 그림자가 진하게 맺히고
넓은 면적으로 나타나진 않겠죠? 그래서 머릿결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살짝씩 그림자가 내려오는 것도 표현을 해줍니다. 목걸이 부분도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여기 뒤쪽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조금 지냈다가 목에서 살짝 뜨니까 시작했던 부분과는 조금 연해지겠죠? 빛이 오는 방향을 생각하면서 목걸이의 그림자도 이런 시작하는 부분들만 살짝 좀 더 진하게 해주고 여기랑 여기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은 조금 붙어있기 때문에 몸에 더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해줬고 그 외의 부분들은 동일한 간격으로 조금 떠있다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림자 농도를 이런 부분들보다는 살짝 약하게 해서 그림자를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가방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경우인데 어깨에 딱 붙어있는 부분은 진하게 그림자가 들어가고 빛이 안 들어오겠죠? 이 정도 아예 딱 붙어있다면 좀 어깨에서 가까이 붙어있다가 조금씩 떠있는 부분들에서는 조금 연하게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거리나 위치관계를 생각해주면 그림자를 넣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림에 그림자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벨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치마에 딱 붙어 있으니까 아주 진하고 국소적인 면적만 여기 칠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들을 다 넣어주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가방이랑 머리에 이런 위치관계들 이런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림상으로는 지금 치마가 제일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방, 그 다음에 머리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효과를 넣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 레이어를 사용해서 거리감을 표현해주고 오퍼시티를 조절해가지고 강도를 자기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만들 수가 있죠. 액세서리를 어떤 기준에서 추가를 하고 그 액세서리들을 추가한 뒤에 어떤 식으로 뒷마무리를 하면은 더 자연스럽게 추가를 해서 그림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팁을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